한 주 동안 화제가 된 뉴스를 짚어보는 시간 뉴스 큐레이션입니다. 오늘도 보도국 김은혜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어떤 소식들을 준비하셨습니까? 네, 국내를 넘어 해외에서도 큰 인기를 얻으며 K-팝을 알리고 있는 방탄소년단. 이들이 묵었던 호텔이나 갔던 장소마다 입소문을 타면서 자치단체들도 이 BTS 효과에 눈독을 들이고 있습니다. 사회자께서는 방탄소년단 잘 아시나요? 물론입니다. 몇 명인지 아세요? 7명입니다. 네. 이 중에 대구 출신 멤버들이 있는데요. 2명입니다. 맞습니다. 네. 오늘은 이 2명에 관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먼저 대구일보 보도인데요. 대구 북구청이 그 BTS 멤버 슈가, 그 민윤기가 살았던 태전동 일대를 그 테마 공간으로 조성하려고 네. 한다. 이런 움직임을 보도를 했습니다. 이 기사가 온라인에서 빠르게 퍼지면서 그 전에 나왔던 기사도 하나가 다시 소환이 됐어요. 대구신문 8일자 보도인데요. 그 방탄소년단 멤버 B 서구에 살았다고 하는데요. 서구청이 비산 4동 어린이집이 이전을 하는데 이 기존 건물을 리모델링해서 B 테마 공간으로 만들려고 한다. 이런 움직임이 있다고 보도를 했습니다. 지금 이 뉴스가 가짜 뉴스라는 다른 지역 언론의 보도가 있었다고도 하던데요. 제가 해당 구청에 직접 의견을 물었습니다. 어떻게 된 건지 확인을 해봤는데 네. 서구청은 그 구의원 한 분 의견이 알려진 것일 뿐이고 구청 차원에서는 추진한 게 없다라는 입장이었고요. 북구청은 추진을 했습니다. 검토를 하고 추진을 했는데 그 소속사에서 BTS는 완전체로 활동한다 이런 대원칙을 알려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추진이 불가한 상황이다 이렇게 알려왔습니다. 네. 이게 무산되니까 북구청은 많이 아쉬웠을 것 같습니다. 근데 BTS 마케팅을 하겠다는 지자체가 다른 데도 많이 있었죠? 네, 지난 6월에 그 유럽 투어를 끝낸 방탄소년단이 부산에서 공연을 했습니다. 네. 이 당시에 그 부산에서는 광안대교를 비롯해서 랜드마크 곳곳이 보라색으로 물들었습니다. 이 광안대교에 보라색 조명을 켜고 이 환영 메시지를 띄운 이 동영상이요. 네. 조회수가 3천만을 가까이 올랐다고 합니다. 그 시에서는 홍보에 이만한 이벤트가 없는 거겠죠. 네. 그 또 부산관광공사에 따르면 이 그 멤버 2명이 또 부산 출신인데 그 초등학교를 활용을 해서 네. 투어기를 조성을 해서 좋은 호응을 얻었습니다. 네. 부산관광공사의 말 한번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네, 네. 살았던 곳이나 학창 시절을 보냈던 곳은 그 아미들한테는 굉장한 성지 같은 곳입니다. 그래서 핫플레이스를 중심으로 저희가 그 코스를 개발해서 그 팬들이 조금 편리하게 여행할 수 있도록 준비를 했고요. 이런 지자체들의 움직임은 역시 경제적인 파급 효과가 어마어마하기 때문인 것이겠죠? 네, 그렇습니다. 그 방탄 이코노미라는 단어가 나올 정도라고 네. 하는데요. 그 한 연구기관 그 보고에 따르면 방탄소년단 인기로 인한 관광객 유입 그리고 뭐 수출과 소비의 증가 등으로 볼 수 있는 그 생산 유발 효과가 연 평균 4조 1천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보고가 됐습니다. 네. 그러니까 웬만한 중견기업의 평균 매출을 한 26배는 훨씬 뛰어넘는 수준이라고 해요. 네. 이게 연예인들 하면 10대들만 뭐 향유하는 걸로 알 수도 네. 있는데 거대한 문화를 이끌고 경제적 파급력을 가진 BTS, 이 지자체들의 구애도 어느 정도는 이해되는 대목입니다. BTS는 단지 10대의 문화가 아닌 것 같아요. 참 마음의 힘 대단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다음 소식은 뭐죠? 네, 대구시 의회에 발의돼서 관심을 모았던 일제 상징물 공공사용 제한 조례안이 해당 상임위 문턱을 넘지 못해서 불발됐습니다. 네. 이 조례안은 김병태 대구시 의원이 공동으로 대표 발의를 했는데요. 네. 내용은 그 일본 제국주의를 상징하는 우길기 그리고 강제징용과 위안부 피해자들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디자인을 네. 대구 지역 공공기관, 공공행사 네. 같은 데서 사용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지난 22일에 시의회 상임위에서 심의가 있었는데요. 네. 전체 의원들 동의로 본회의 상정이 유보됐습니다. 네. 지금 한창 우리 지역에서 먼저 나서가지고 이런 다른 측면에서의 어떤 일본을 견제하는 이런 일들이 벌어진다고 해서 주목을 많이 받았었는데 네. 이게 상정이 안 된 이유가 뭡니까? 네, 일단 매일신문 보도를 좀 네. 보시면요. 그 다른 지역에 없는 조례를 전국 최초로 대구에서 만드는 것에 부담을 좀 느낀 의원들의 네. 그 의견이 보도가 됐고 네. 또 이렇게 될 경우에 일본과의 교류, 관계를 좀 우려하는 목소리가 있다고 보도가 됐습니다. 또 평화뉴스에서도 그 취지에는 공감하나 시기상조다 이런 의원들의 그 의견이 보도가 됐고 특히 또 이 관련 비슷한 법안이 국회에 계류 중입니다. 네. 그래서 그 상위법이 만들어진 뒤에 조례를 제정해도 늦지 않다라는 그 시의원들의 의견이 전달됐습니다. 네. 다음 소식 전해주시죠.
네, 요즘 불법 폐기물 쓰레기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플라스틱 쓰레기의 심각성을 알리는 기사가 있어서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이 경향신문 기획 기사인데요. 그 생명다양성재단과 영국 케임브리지대 동물학과가 그 한국 플라스틱 쓰레기가 해양동물에 미치는 영향을 공동 조사를 했습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에서 배출한 그 플라스틱 쓰레기가 해마다 5,000마리의 바다새와 500마리의 바다 포유류를 죽게 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우리나라가 플라스틱 배출량이 유독 많은 편인가요? 네, 그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연간 1인당 플라스틱 그 배출량은 132.7kg으로 전 세계에서 세 번째로 많다고 합니다. 근데 요즘에 배달 음식도 많이 시켜 먹고 온라인 쇼핑도 많이 하잖아요. 네. 포장재가 많이 나오는데 이 포장재 쓰레기로 국한을 하면 세계에서 두 번째로 많은 양이라고 합니다. 네. 한국의 재활용률 60%로 알려져 있지만 그 환경부 자료를 분석해 보면 그 실제로 그 재활용이 가능하게끔 분리 배출되는 쓰레기는 한 28.7%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네, 생각보다 양이 엄청나군요. 네, 그렇습니다. 이런 기사를 보고 나 하나 쓴다고 뭐 줄겠어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나 하나라도 쓰레기 좀 줄여보자 이런 생각을 가지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다 같이 노력해야 할 것 같습니다. 마지막 소식은 무엇입니까? 노사 민정 상생형 일자리 모델 상생형 구미 일자리가 선보입니다. 지난 25일에 LG화학과 경상북도 구미시가 투자 협약을 맺었습니다. 그 협약 내용은 경상북도와 구미시가 LG화학 측에 구미 국가 5산업단지에 6만여 제곱미터 터를 제공을 하고 각종 세제 혜택을 줍니다. 이렇게 되면 LG화학은 5천억 원을 투자해서 이 터에 그 전기차 배터리에 쓰이는 2차 전지 양극재 생산 공장을 짓습니다. 네, 근데 김 기자, 네. 양극재가 뭡니까? 양극재, 그 내연기관 자동차는 엔진이 가장 중요한 부품이잖아요. 전기차 같은 경우에는 모터와 배터리가 좀 중요한 부품인데 이 양극재는 전기차 배터리 중에서도 핵심 소재라고 합니다. 그 LG화학은 벤츠나 폭스바겐 같은 자동차 브랜드에 이 양극재를 공급을 하고 있고요. 연간 수주액이 110조 원에 달한다고 하는데요. 2021년쯤에 공장이 완공이 되면 앞으로 구미에서 연간 6만 톤가량의 양극재가 생산될 전망입니다. 구미형 일자리가 침체한 구미 경제를 살리고 다른 영역으로도 긍정적인 효과를 줄 수 있을지 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이번 주 주요 뉴스 짚어봤습니다. 앞서 뉴스 큐레이션에서도 소개된 구미형 일자리에 관해서 장세용 구미시장님 모시고 말씀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먼저 축하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것이 어떤 그 경기 전환의 계기나 구미 발전의 계기가 될 수 있는지 뭐 시장님의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네. 우리 상생형 구미 일자리는 노동자, 기업, 시민사회 그리고 행정부 모든 경제 주체들이 양보와 타협으로 이뤄낸 일자리입니다. 사회적 대타협을 기반으로 LG화학이라는 대기업이 미래 첨단 소재 산업을 우리 구미에 대규모로 투자함으로써 그동안 어려움을 겪었던 지역 경제 활력을 불어넣고 지역의 위기를 돌파하는 마중물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이제 날로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는 이제 첨단 소재 분야 신기술을 국내에 안정적으로 뿌리내리게 하고 대기업의 수도권과 해외 이전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지역에 큰 새로운 산업 패러다임의 변화를 가져올 기반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올해 상반기 초쯤에 결과를 발표할 것이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발표가 상당히 생각보다 좀 늦어졌고 광주 같은 경우에도 이 타결까지 꽤나 진통이 계속됐다고 들었습니다. 이번 협상 과정이나 이 결정 과정, 타결 과정에서 어려운 점은 없으셨습니까? 있었다면 소개를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사실 저는 이 구미형 일자리의 출발을 위해서 제가 취임과 동시에 삼성, LG, SK 등 이제 대기업의 제안서를 여러 가지 이제 제출해 왔습니다. 특히 이제 신성장 산업의 모델을 어떻게 성립할 것인가를 두고서 우리 구미는 물론이고 대구, 경북이 모두 고민하고 있는 상황과 맞물려서 진행된 것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본격적으로 지난 6월 초에 우리 구미호공단의 LG화학 투자를 두고서 경북도 또 산자부 그리고 구미시가 힘을 합쳐서 협상을 하게 되었었고
그 과정이 결코 쉽지는 않았습니다. 네. 이 LG화학은 또 청주에 네. 이미 기반이 있었기 아, 때문에 그렇군요. 또 이 구미에 그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노사 문제와 네. 관련되는 그런 논의들도 많았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LG화학이 우리 구미로 투자를 결정한 것은 정말 우리 국가와 지역 경제 회복을 위해서 큰 결단이라 말할 수 있겠고 네. 최근 일본의 수출 규제와 연관시켜서 이 첨단 소재 산업의 국적화가 네. 얼마나 중요한가를 네. 잘 그렇습니다. 알고 있는 이 상황에서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네. 아주 시적절한 투자 결정이었고 따라서 우리 구미시는 물론 대구 경북이 환영할 만한 네. 결정이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야말로 LG화학 같은 경우에는 노화사,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구미시 같은 경우에는 민과 관이 힘을 합쳐서 만드는 결과다. 네, 그렇습니다. 뭐 이게 타결이 어려웠던 만큼 결국 해내고 이루어진 건 더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이전에 광주형 일자리도 있었지 않겠습니까? 네, 그럼 그렇습니다. 구미형 일자리와 이 광주형 일자리는 어떤 점에서 다른지 말씀을 좀 해주시겠습니까? 지금 뭐 구미형 일자리 또는 뭐 대구 경북형 상생 일자리 뭐 이렇게도 네.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 광주형 일자리 경우는 이제 광주시와 현대차가 이제 각각 지분을 투자해서 신설 법인을 만드는 네. 그런 형태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기업이 근로자 임금을 절반 수준으로 이제 타협하고 네. 그 대신에 일자리를 최대한 늘리고 정부와 지자체가 이제 근로자와 주거복지를 최대한 그 지원해서 줄어든 임금을 보전하는 임금협력형 네. 그런 방식으로 말할 수 있다면 우리 구미형 일자리는 연봉을 업계 평균에 맞추고 네. 그 대신에 이제 구미시가 이제 공장 부지와 임대 조건을 조정하고 문화적 네. 인프라 제공과 같은 지원을 하는 네. 투자 촉진형이다. 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 아마 앞으로도 이 투자 촉진형이 도리어 더 유용하게 우리 그 이용될 수 있지 네, 않을까 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제 지역의 최첨단 소재 분야 이제 신규 투자 유치로 이제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한다.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한다. 그 점에서 또 네. 이 광주형과는 또 좀 다르다. 네. 이렇게 말씀드릴 수 네, 네. 있겠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제 노동자들이 구미형 일자리를 통해서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변화 이런 네, 것들이 어떤 것들이 있을 수 있는지 그런 것들을 만들기 위한 노력을 소개를 좀 해주십시오. 네, 첫 번째로 중요한 것은 좋은 일자리가 네. 생겨난다는 게 첫 번째로 좋은 것이라고 볼 수 있겠고 또 나아가서는 또 이러한 최첨단 소재 기업이 들어왔을 때 그 노동자들이 안심하고 생활하고 또 정주할 수 있는 그런 도시로서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따라서 여러 가지 이제 사업을 추진해서 이제 도시의 품격을 첫째 높이는데 네. 노력을 할 작정입니다. 네. 무엇보다 교육 수준을 높이고 문화 수준을 높이고 그리고 이제 도시의 역량을 키움으로써 네. 그래야 이제 대기업이 다시는 떠나지 않고 네. 나아가서는 노동자들 뭐 서울에서는 외국에서 오는 고급 노동자들도 구미에서 마음 놓고 살아갈 수 있는 이런 기반을 만들어주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네.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이를 위해서는 이제 정부 또 경상북도 또 구미시가 함께 노력해서 노동자들을 위한 공통적인 복지 환경을 계속 조성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네. 보고 또 약속을 또 그렇게 했습니다. 네네. 예. 이 지금 LG화학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대기업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근데 구미 지역은 대기업 말고도 뭐 아주 많은 중소업체들이 지금 있는데 네, 그렇습니다. 이런 그 구미형 일자리 사업이 이 대기업에 국한되지 않고 앞으로 중소업체들이 포함되는 참여할 수 있는 범위로 확대될 방안을 더 갖고 계십니까? 네, 그동안 사실 LG그룹은 이 구미에 많은 협력업체가 있습니다. 또 상호 지원할 수 있는 또 관계를 맺어온 네. 기업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이제 동반 성장을 기대할 수 있다. 네. 첫 번째는 크게 그런 말씀드릴 수 있겠고 또 나아가서는 2차 전지 관련 다양한 산업들이 있고 이 산업들과 합쳐서 앞으로는 배터리 산업을 이제 메카로서 네. 만들어 나가는 네. 그런 길이 열릴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구미형 일자리를 만든다고 고생하신 장서영 구미시장님 모시고 구미형 일자리의 자세한 내용과 앞으로 전망까지도 들어봤습니다. 고생해 주십시오. 네. 고맙습니다. 네, 노력하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